예, 시장을 이기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리워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상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시장, 일단 2,400선도 내준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자 상반기에 우리 시장 상반기까지가 아니죠. 거의 9월, 10월까지 하루 시장을 눌렀었던 요인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라면은 강한 달러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150불까지 넘어갔었던 유가. 그리고 물가 지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고요. 금리 역시도 상당히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유가 올해 거의 최저 수준까지 이제 깰까 말까 하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 지표 CPI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강경세로 얘기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 즉 다시 말해서 연준의 긴축 속도의 변화 역시도 지난주 파월 연설에서도 우리가 발견했듯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12월 FOMC 50bp는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세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죠. 최종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다. 고용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같은 경우는 빠르게 식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제조업 쪽의 어떤 블루 칼라 쪽의 고용 시장은 분명히 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최종 금리를 높일 만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부분에서 굳이 염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힌트는 우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도 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창용 총재께서 최종 금리에 대한 상단을 이미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최종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역시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상단을 정해줬다라는 것은 미국 역시도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최종 금리를 돌파를 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밀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의 이 디커플링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달러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빅테크들 상당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워렌 버핏도 이제는 미국 시장을 줄이면서 아시아 시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수는 정말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10년간은 선진국 시장이 아니라 이머징,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시장이 아무래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건 스탠리 같은 유수의 투자 기관에서도 하나둘씩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1,500원도 아니고요. 1,400원도 아니고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우리에겐 두 개의 총알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은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정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각의 가정에다가 돈을 뿌렸는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은 소비를 했습니다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저축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상 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빵빵한 중국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는 순간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두 번째 총알은 바로 러우 전쟁의 종료입니다. 물론 간밤에 핵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종전이 좀 더 빨라지고 있겠구나라고 거꾸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수가 뭐 2,400을 깼으니까 2,300, 2,200을 다시 한번 깰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망 섹터에 대해서는 이 시간 중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금투세 이후에 기대감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 반응을 보였던 쪽이 바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한양행 폐암 치료 물질에 대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도 발표를 하고 줄줄이 여러 가지 기대감을 높이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이 바이오도 대표적인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금리 인상의 피해주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거의 2년 가까이 흘러내리다가 이제서야 바닥을 잡고서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천당제약이 기다리던 대형 수출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현재 먼저 출발을 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짜 이게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한다라면은 바이오 주식들이 먼저 꺾이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이오 주식들 오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은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글쎄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정점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바이오가 과거처럼 다 같이 가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옥석을 충분히 가릴 필요가 있겠고요. 대형 기술 수출 계약,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발표를 하거나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서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현재 시장에 자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임상을 해야 하는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통해서 마일스톤이 꾸준히 들어오는 이런 소위 5개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바이오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를 지금부터 해나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라서 어떤 걸 볼까요? 일단 삼천당제약이 상당히 좀 좋은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표였던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삼천당제약을 먼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ABL 바이오입니다. 이미 올해 1월이죠. 사노피아와의 대형 임상 계약을 통해서 마일스톤이 꾸준히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연말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약 1,500억에서 1,8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임상을 못하고 있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만 가지고서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소 3년 이상 임상을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알테오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알테오젠이 바닥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알테오젠 역시도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현재 낮아진 주가 수준과 우리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알테오젠 역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이오 종목까지 좀 추려주셨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여전한 모습이라서 이 이슈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본격화된다라면은 진짜 빵빵한 중국의 소비자력 즉 소비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항공, 여행, 카지노, 화장품 등등이 있는데요. 일단 항공과 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주의인데 근데 실물 경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그렇게 빨리 열리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항공 여행은 일단 중립적 관점을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화장품 역시도 일단 바닥권에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무려 30에서 4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서 얼마나 더 뻗어나갈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조금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나라가 드디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정부의 기대감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차익실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요는 저는 카지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와 GK 같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소위 VIP 고객 대상으로 하는 이 카지노 업종을 먼저 토픽으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